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의바른 한의원원장 주진원입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몸에 영향을 주고 질병의 발생에도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허혈성 심질환, 즉 협심증 같은 심장질환에도 어떤 스트레스의 정서 요인들이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현재 한국인의 수명에 영향을 주는 질병들을 2017년에 나온 이제 통계청의 자료를 통해서 좀 보면, 자, 1번이 암이 되겠고, 2번이 심장질환, 그리고 3번이 뇌혈관 질환, 그리고 4번이 폐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0세 이후와 40세 이전으로 나눠서 보게 되면 좀 상당히 다른 양상이 좀 보이게 되는데요. 40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1번, 2번, 3번, 4번의 순위가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40 이전에 어떤 그 영향력 있는 질병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고의적 자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가 교통사고를 포함하는 기타 사고 등 운수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암, 그리고 네 번째가 또 의외로 심장질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한간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 제목도 좀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40세 이전의 그 청장년들에게서는 정말 너무 죽을 만큼 아픈 것이 아닌가, 아프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 통계 자료를 보면서 좀 들었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하여 2016년에 나온 침평원의 자료를 좀 보면요. 한참 일해야 되는 청장년기의 시기에는 여성보다 남성이 허혈성 심장질환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발병 연령과 관련돼서는 약 65세 전후에서 평균적으로 발병을 하는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이제 성인병 인자들도 역시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이 고혈압과 흡연이 허혈성 심장질환에 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연구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생과 그리고 체중과의 관련성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성인병이라고 한다면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경우에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들이 잘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이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인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체중이라고 하는 것을 의학적으로는 이제 체질량 지수 BMI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BMI가 23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부터는 이제 과체중이나 비만의 기준으로 삼고 그 이하에서는 표준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이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 BMI가 23 넘어가는 즉 과체중의 이상에 있는 경우는 전체 숫자에서 약 3분의 1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BMI가 23 이하, 즉 표준 체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체중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 허혈성 심장질환은 이 표준 체중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허혈성 심장질환은 체중 외에도 다른 기타 중요한 요인들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40세 이전에 발생하는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어떤 요인들이 관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연구도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BMI에 관련돼서 BMI가 25 이하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물론 23에서부터 25까지를 우리가 과체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40세 이전에 발생하는 허혈성 심장질환자들이 25가 넘어가는 이제 과체중이나 심한 비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약간의 과체중과 표준 체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연구에서 또 한 가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이 허혈성 심장질환이 1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월별로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제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은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이제 말초혈관들이 수축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심장이 부담을 받아서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10월, 11월, 12월 날씨가 추워지면서 점점 더 이 허혈성 심장질환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월과 2월, 3월을 보게 되면 좀 사뭇 다른 어떤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히려 날씨가 아주 추운 1월, 2월에는 이렇게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생이 좀 줄었다가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3월에 1년 중에서 가장 많이 갑작스럽게 확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1년 중에서 오히려 날씨가 추운 계절보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3월에 가장 많은 가장 높은 이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생 빈도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허혈성 심장질환과는 조금 이제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고의적 자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 통계 연구에서도 1월부터 12월까지 중에서 3월, 4월, 5월에 이 고의적 자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월, 4월, 5월이라고 하는 것과 또 고의적 자해 그리고 이런 허혈성 심장질환들이 의학적인 이런 요인 외에도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허혈성 심장질환에 영향을 주는 이제 정서적인 여러 스트레스 인자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자, 한 연구에서는 이 여러 가지 정서적인 스트레스 인자 중에서 4가지 정도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우울, 그리고 두 번째는 불안, 그리고 세 번째는 분노, 네 번째는 이제 적대감이라고 하는 정서가 되겠습니다. 이 4가지 정서와 관련된 이제 또 다른 많은 연구에서는 이 4가지 정서 중에서도 우울과 불안이 더 큰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우울과 불안 중에서도 우울이나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 이런 허혈성 심장질환들에 더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우울증이 이런 허혈성 심장질환에 더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포괄적인 설명 중에 하나는 이제 우울증이 있게 되면 이 치료에 대해서 적극적이거나 또 협조적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치료에 늦어지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질병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병리 과정을 만드는 것으로 연구가 되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 만드는 이제 이런 병리 과정 중에 첫 번째로 제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피를 흘릴 때 그것을 출혈을 멈추게 하는 이제 혈소판이라고 하는 인자가 있는데, 이 혈소판이라고 하는 것이 더 활성화가 돼서 혈액이 좀 더 끈끈해지는 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 몸에 이제 염증의 경향성이 생기고 염증 물질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특히 혈관 내에서 이제 이런 죽상경화가 진행될 수 있고, 이것이 혈전을 일으켜 혈관을 이제 또 막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 남성과 여성에게서 이제 우울증이 있을 때 고지혈증이 생길 이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서적인 문제와 우리 몸의 특히 혈관 내를 이제 순환을 막게 되는 이제 그러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위험한 인자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안과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된 이제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연구에서는 이제 우울증과 불안이 함께 있을 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혈소판 기능들이 훨씬 더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 피를 더 엉기게 하고 끈끈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울증만 있는 경우도 힘들지만 만약 우울과 불안이 함께 있다면 이 허혈성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울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 허혈성 심장 질환에 주게 되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담은 이제 심장을 계속 빠르게 뛰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불안을 느끼게 되면 이제 심장이 좀 빨리 뛰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우울증과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평소에도 이제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빠르게 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심장 박동이 계속 빠르게 뛰다가 보면 심장에서의 에너지 소비와 요구가 이제 많아지게 되고, 이미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해서 이제 심장 기능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제한되어 있는 이 심장에게는 이렇게 심장 박동이 계속돼서 에너지 소비가 높아지는 것은 이제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이나 우울 등으로 인해서 심장 박동이 계속 빠르게 뛰고 있다면 반드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꼭 치료하는 것은 이 허혈성 심장 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정서의 변화도 같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심장에 병이 들게 되면 심통, 즉 심장이 아프게 되고 통증이 생기고 그리고 잘 슬퍼한다. 그리고 때때로는 이제 어지러워서 넘어지기도 한다. 자, 그 다음 문장은 기억력이 떨어지고 잘 잊어버리게 되거나 또는 놀라고 불안하게 되고 그리고 심장이 뭔가 답답하고 뭔가 있는 것 같고 뭔가 개운치 않은 그리고 불락이라고 해서 즐거워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의 기가 허하게 되면 이제 슬퍼하게 되고 지나치게 심장의 기가 충실하게 되면 쉼 없이 계속 웃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심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협심증 같은 또 심근경색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나타나게 되는 이제 흉통의 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잘 슬퍼하게 된다거나 불안하게 된다거나 또는 즐거워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불안이나 우울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으로는 이제 심장의 기가 허하되든가 또는 심장의 혈액이 적어졌다든가 이제 이런 병인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치료법도 이제 심장의 기를 튼튼하게 하거나 또는 이제 심장의 혈액을 보충하는 이제 이런 치료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남성에게서 청장년층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체중과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이제 BMI가 20 이상 있는 과체중이나 비만보다는 오히려 표준 체중에서 더 많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협심증과 같은 심근경색과 같은 이런 허혈성 심장 질환이 있을 때 만약 불안과 또 이런 우울이 있게 된다면 혈액이 좀 더 끈끈해져서 이런 동맥경화의 경향성을 더 가중시키게 되거나 또는 심장을 빨리 뛰게 함으로 인해서 심장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심증 같은 것을 이제 갖고 계시거나 또는 이런 관상동맥 질환들이 있다면 근데 이 질환들과 더불어 이제 이런 우울이나 불안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이제 가볍게 보시지 마시고 꼭 함께 치료를 하는 것이 이 병들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예방적인 인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